파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끌었던 이 청와대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9천 건 이상의 파일이 발견된 건데, 자, 이전에 나왔던 이 캐비닛 문건과는 또 좀 성격이 다르고, 이 제2부속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이제 국정농단 그 조사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최순실 씨를 사실상 이제 뭐 수행했던 그런 기능을 이영선, 윤전 주고 다 이쪽 소속이었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드디어 문고리 3인방의 핵심 파일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드디어 네, 문고리 3인방의 파일. 그것도 파일이 아니라 파일? 판도라의 상자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지금 청와대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에 넘길 것이고,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전달하겠다. 그래서 특검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판에서도 상당히 청와대에서 발견된 자료가 도움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피하고 있는 안봉근, 뭐 이재만, 또 지금 좀 한숨 들었던 조윤선 등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나왔던 사건 전부가 다 상당 부분 좀 특검 쪽에 유리한 쪽에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한번 추정이 돼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들이 작성된 시기가 지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기였다는 점이고. 2014년 6월부터 1년까지죠. 네. 그리고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이제 이 문건이 몇 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 딱 얘기를 했어요. 일부 문서 파일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요 사안만 또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이것도 뭔가 좀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가 지금 1심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그 부분에서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 아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그 부분이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부분만 콕 집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죠. 다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제2부속실 문건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왔다는, 블랙리스트에 관한 건 지금은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뭐 조윤선 전 장관, 당시 이제 정무수석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지만 어쨌든 그것이 잘못된 범죄고, 김기춘 실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정무라인과 교문수석 라인이 이제 움직였다. 그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여기서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이 관련돼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나오게 되면 조윤선 장관 2심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조윤선 전 장관이 한 명 더 처벌도 안 되고 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한 문건이 나온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게 있는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앞서 이제 박상환 박사님 말씀하셔서 물고리 3인방에 대한 어떤 판도라 상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좀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이제 청와대 주변과 여의도 주변에서 세 사람 중에서 오히려 그래도 이 사건 터지기 전입니다. 뭐 정윤회 문건 터지고 그러고 나올 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래도 가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도 좀 거기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세 사람 중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만 들어갔습니다. 태블릿 PC에서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하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2부속실입니다. 제2부속실은 안봉근 전 행정관이죠. 실장인가요? 네. 지금 관할이죠. 그리고 거기는 원래는 영부인을 관할하는 부서인데 영부인이 안 계시니까 그건 못했고, 윤 전 추전 행정관이나 이영선 전 행정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락 통로를 한 게 아니냐? 최순실 씨의 부속실 아니야? 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문고리 3인방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인 거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블랙리스트는 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희 이제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조사를 이제 한참 다뤘던 그 시점이 생각이 나는데, 이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지만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인데, 지난해 이제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 국회 출석 요구에도
추적하지 않은 혐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이제 제2부속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때 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도운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고요. 또 청와대 인발 비선 진료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제 김용재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이 이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일명 뭐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분들이 청와대를 출입하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형사처벌에서는 제외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제2부속실 문건이 이제 나왔다면 그동안 여기서 해온 업무, 뭐 업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는 뭐 세월호 당일 그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도 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랬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9,000건 가까이 되는 업무 관련 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일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이 제2부속실에서 생산이 되거나 제2부속실을 거쳐간 문건의 전부라면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희망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찌 보면은 뭐 이관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다가 뭐 실수로 빠뜨렸든 뭐 잊어버렸든 간에 남은 것들이라 얼마나 나올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농단의 뭐 주범격인 최순실을 사실상 수행한 사람인데 형사처벌은 아직 지금 그걸로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블랙리스트 얘기만 나온 걸 봤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발견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걸 보니까 청와대 부속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갔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문건 내지는 좀 더 뭐 말하자면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은 야 이런 것까지 했었단 말이야라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얘기하기는 뭐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블랙리스트는 아까 김태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됐어요. 다른 여타의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딱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블랙리스트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오히려 별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국무회의 자료입니다. 292건. 대수비 대통령이 주재한 겁니다. 221건. 실수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겁니다. 202건이에요. 이거 핵심 문건이죠. 이 문건이 공유 파일에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제2부속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제2부속실은 청와대와 바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대통령 말씀이 뭔지, 또는 비서실장의 말씀이 뭔지, 당시에 정무수석이 뭘 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자료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에 나와 있는 형식만 본다고 얘기하면은 세월호 문제도 2014년이잖아요. 이건 2015년 1월까지 다 했어요. 2015년 1월이면은 그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을 지시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슨 일을 지시했는지를 다 나와 있는 대목이죠.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생각보다도 상당히 무게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 보는데 두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그냥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로 미루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좀 자잘한 일상들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굵은 어차피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뭐 재판에서 얘기하는 스모킹건 같은 그런 것이 나올까라는 그런 일종의 추측이고 뭐 전혀 그건 아니죠. 일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새로 문건이 나왔으면은 뭔가 의미가 있다면 또 검찰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캐비넷 문건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중요한 문건이라고 검찰에 넘기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지 모르겠다는 말씀인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네, 어차피 글로에서 다른 증거 다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뭔가 문고리 3인방의 어떤 다른 어떤 세간에 있었던 그런 의혹들에 대한 문건이면 그게 이제 뭐 내용이 폭발력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고 내용이 뭐 있는지는 저도 모르죠. 뭐. 네. 근데 아마 글쎄 일단 대통령 기록물관으로 이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검찰이나 뭐 이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네. 특검 쪽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윤선 전 장관에 관한 어떤 추가 증거를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전에 캐비넷 문건처럼 청와대도 제출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관련된 뭐 청와대 문건들을 많이 이제 파기하고 뭐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했다고 하지만은 뭔가 좀 허술하게 여기저기 산재해서 아직 청와대 내부에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이게 지금 제2부속실에서 파일 형태로 예. 9,300여 건이 발견됐다고 얘기하면 이거 공유 폴더거든요. 예. 이거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청와대 직원들이 행정용으로 그냥 컴퓨터 쓸 때 파일, 공유 파일로 썼던 건데 지금도 그 파일을 지금 현 직원들도 그냥 쓰고 있었다 아니, 그래요. 직원들이 예. 쓰고 있으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쓰는 공유 파일에서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설마 여기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통령 관련 자료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파일을 열어보니까 국무회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청와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뭔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파면됐을 때 이후로 이 청와대가 굉장히 좀 허술한 상태였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기고 간 건지 못 치우고 일부러 간 건지. 남기고 그건 알 수가 그건 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한두 건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길어도 두 달째 뭉텅뭉텅으로 발견되는데 청와대 컴퓨터에 파일을 남기고 가요. 네. 빈 캐비넷에 남기고 가요. 식사 예약하는 인턴 책상 아래에 있는 캐비넷에 문건을 남기고 가요. 글쎄 물론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보안이나 문제 허술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네. 사실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무 공직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거든요. 문서 네. 파쇄, 네. 파일 삭제 이게 뭐 뭘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기본입니다. 아니 변호사도 그렇고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 가고 그럴 때 컴퓨터 주인 밖에서 싹 정리하고 문건 정리하는 걸. 근데 저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 네. 글쎄 뭐 누군가 일부러 남기고 갔다고 그래도 납득도 잘 안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에서 기강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진짜 실수로 다 남기고 갔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아서 납득이 안 되고 네. 진실은 5년 뒤에 밝혀지겠죠. 기강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법을 안 지킨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떻든 문서가 생산이 되고 자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아예 봉인을 할 건지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는데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는 그 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네. 이 제2부속실 문건 또 어떤 파장을 보고 올지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샵이